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도 본격적인 공간 구성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국가 상징구역의 양대축인 대통령실과 국회 건립 사업이 모두 재궤도에 오르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축구장 90개, 서울 여의도의사당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국회가 이곳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의원회관 같은 주요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지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단지 전체 공간 구성을 위한 국제 공모를 공지한 겁니다. 오는 5월 당선작을 선정한 뒤 단지 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설계 공모도 진행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장기적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 공간을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개헌이나 법률 재개정에 따라서 정부 이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근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집무실 설계 공모에는 국내외 73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4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입주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이어 국회 건립 사업까지 구체화되면서 안개 속이던 행정 수도의 미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당초 오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자치 관련 특례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내일 시도지사들과 국회에서 5번째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다듬은 뒤 발의 시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 대신 자원봉사자를 편법으로 고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근무시키며 수당 명목으로 사실상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요가에서 서예, 외국어까지 30개 넘는 강좌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개설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용자가 연간 1,000명을 훌쩍 넘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세종시 내 15개 복합 모두 사정이 똑같습니다. 강사 복무관리부터 수강생 출결, 청소와 시설관리 등 전반에 걸쳐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해야 하고 하루 6만 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보수성, 자발성이 원칙인 자원봉사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20년 대법원은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봉사실비가 최저임금과 유사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종시가 자원봉사 명목으로 근로자를 편법 고용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사대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유급휴가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종시는 예산 문제로 근로자 채용은 어렵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 활동비를 더 책정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조례 시행 이후부터 계속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해서 일부 이제 소강료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 활동비로 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전과 충남 등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원봉사 대신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북 시민단체들이 세종 기후환경에너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전국 농산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갯바위 고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고 바람까지 강해서 고립 시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바위 끝자락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갯바위 위로 물이 차오르는 상황. 해경 구조대가 서프보드를 타고 남성을 구하러 다가갑니다. 현재 갯바위까지 접근 완료. 40대 외국인 남성이 사진을 찍으러 갯바위에 접근했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고립된 겁니다. 빨간 옷을 입고 그분 드론을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해경에다 신고를 했고. 지난해 10월 태안에서는 낚시하러 온 3명이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갯바위에 갇혔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태안 해경에 접수된 연안 사고만 174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립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장소는 갯바위였습니다. 평소 많은 인파가 찾는 해수욕장입니다. 지금은 밀물로 접어들면서 바닷물이 해안가까지 들어찼고 갯바위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몰이 빠른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온까지 크게 낮아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젖게 되고 이제 빠르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서해안의 경우 이제 저수심으로 인해 구조 세력의 접근이 제한되어 더욱 위험하다고. 갯바위 고립에 대비하려면 가급적 2명 이상이 같이 움직이고 물때를 꼭 확인해 물이 들어오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지역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올리면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반면 국립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대전의 주요 사립대들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정부의 동결 기조 완화 속에 재정 여건과 교육 투자를 내세운 겁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3.19%에 맞춰 한남대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3.1%, 모건대는 학부 2.98%, 대학원 1.6%, 배재대는 학부만 2.97% 인상했습니다. 우송대는 학부 2.95%, 대학원 3.18%, 대전대는 학부 2.95%, 대학원 3%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동결했던 대전대도 15년 연속 동결을 깨고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는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돼 있고요. 이 재원은 사실은 그 국가장학금 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유형 2가 우리가 정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2년 연속 등록금이 오른 사립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모님 손을 빌리고 있어가지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국립대인 충남대는 대학원만 2.5% 인상하고 올해 학부는 동결해 18년 연속 동결이나 인하를 유지했습니다. 글로컬 대학도 되고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또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들이 거점대학교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동결을 하였습니다. 한밭대도 대학원만 3.19% 올리고 학부는 동결해 19년 연속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역 사립대와 국립대의 등록금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언론이 원탁회의를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공정보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언론 보도, 여론조사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 안내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산불 진화 차량 7대 등을 투입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